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정부는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아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네, 보셨던 영상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박선원 의원이랑 주진우 의원의 싸움하는 광경입니다. 아마 주진우 의원이 제 생각에는 뭐 만성 비형간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은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급성 간염은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내 나름의 판단이 있어요. 내 나름의 의료 상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러면 간이 얼마나 안 좋아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아서 이게 뭐 규정된 문헌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제 주변에 이제 군의관으로 다녀왔던 수많은 선후배들, 동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군대 병원에, 군병원에서 저한테 진료 의뢰를 보내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종합했을 때 이런 정도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군에서 근무를 하셨던가 아니면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있으면 코멘트를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급성 간염입니다. 우리 그 영상에서 그 싸웠던 게 급성 간염인데요. 급성 간염은 우리 박 의원의 얘기대로 현재 급성 간염이면은 재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간염이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군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재검, 일정한 시간 이후에 재검하는 게 권고되고 있고 일정한 시간은 얼마냐? 보통 2-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검사가 뭐 동네 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병무청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급성 간염, 말이 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는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간 수치가 좋아지면 다시 군대를 가는 걸로 이런 방향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형간염. 근데 이제 비형간염도 우리 위중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단순 비형간염인 경우로 먼저 볼게요. 비형간염이 있어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은 그냥 현역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이거 공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학적인 인디케이션에 의해서 급여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의사한테 저는 약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비보험으로 약을 드시는 항바이러스제는 여기 이제 4급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1년 이상 했는데도 치료에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비형간염 DNA가 계속 높고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높으면은 이거는 이제 면제까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요새 비형간염 약들 뭐 베물리디, 비리어드, 바라클루드, 그다음에 베시보 엄청 다 효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를 먹었는데 치료에 반응이 없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은 항바이러스를 드시는 분이면 아마 적용은 좀 힘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순 비형간염은 이랬고요. 간이 간경화까지는 아닌데 조금 굽고 있는 비형간염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간이 조금 굽기 시작하는 비형간염의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를 해서 이 간의 굳은 정도가 1단계거나 2단계일 경우에는 4급 보충역이나 공익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간의 굳은 정도가 3등급이거나 4등급이면은 이제 5급 군면제 해당이 됩니다.
간의 굳은 정도는 여기 지금 제가 테이블로 보여드릴 건데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0점, 하나도 안 굳었다. 1은 조금 굳었다. 2부터는 이제 조금 많이 굳은 거에 해당합니다. 2점, 그리고 3점, 4점이, 간 굳은 거에 4점이 바로 간경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봤을 때 B형 간염, 간이 아무것도 안 굳은 사람은 그냥 현역, 간이 1단계나 2단계로 굳은 사람은 4급, 간이 3단계 이상으로 굳었거나 간경화일 경우에는 군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초음파나 CT를 했는데 이미 간경화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간경화의 기능에 상관없이 대상성 간경화든 비대상성 간경화든 군면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C형 간염으로 넘어갈게요. C형 간염은 만약에 이 환자가 현재 항바이러스제 치료, 보통 우리가 C형 간염 치료제는 DAA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그걸로 치료 중이면은 지금은 판정을 내리지 않고 수개월 있다가 또 2, 3개월 있다가 재검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항바이러스 치료제 DAA를 먹고 완치가 됐다, 이건 그냥 현역입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제 DAA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 여전히 C형 간염이 남아있다, 이거는 이제 군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C형 간염 치료약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 완치율이 거의 95에서 99% 되기 때문에 C형 간염 약을 먹었는데도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B형 간염도 왜 항바이러스를 먹었는데 조절이 안 된 경우는 군면제 쪽이었잖아요. C형 간염도 그런 뭐 문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적용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 왜냐면 그만큼 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간경화가 있게 되면 원인과 상관없이 군면제로 인정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C형 간염 간경화가 생각을 해보면 이 C형 간염이라는 게 간경화까지 가려면 평균적으로 3, 40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20대가 C형 간염 때문에 바로 간경화가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C형 간염 간경화는 문헌상으로는 아마 군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이런 세팅이 되기가 20대 때 쉽지는 않다. 자, 그러면 지방간은 어떨까요? 실제 제 외래에 이제 딱 한 18, 19 이때 남자 환자분들이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서 외래를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 지방간, 뭐 간이 굳은 것도 없고 내가 지방간이 조금 있고 그것 때문에 간 수치가 약간 높은 걸로는 거의 다 현역 입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B형 간염과 똑같이 간이 좀 굳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은 이것도 약간 등급이 나쁘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간인데 간 조직 검사를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간이 하나도 안 굳은 거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면은 우리 4급 보충역이나 공익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간이 3단계나 4단계 간경화면은 우리 이제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간의 굳은 정도는 간 조직 검사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파이브로 스캔이라든지 이제 다른 검사들, 뭐 비침습석 검사들은 아직까지는 군입대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면역 간염은 어떨까요? 자가면역 간염은 이제 간 수치가 되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할 수 있는데 간 수치가 한 300이 넘을 경우에는 바로는, 그러니까 급성 간염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로는 평가를 하지 않고 2, 3개월 있다가 재검. 그래서 재검돼서 간 수치 좋아지면 현역인 거고요. 자가면역 간염도 뭐 B형 간염이나 지방간과 마찬가지로 간이 굳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은 요것도 이제 4급이나 5급 적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관계없는 간경화, 뭐 사실 지금 얘기 드렸던 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간 말고도 선천적 질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간경화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상성이든 비대상성이든 상관없이 군면제를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질환을 한꺼번에 좀 모아서 볼게요. 그냥 단순히 간 수치가 높다, 뭐 별로 기저질환도 없는데 간 수치가 한 300 이상 높다, 이러면 재검 2, 3개월 있다가 300 미만이다 현역 입대되는 것 같고요. 윌슨병, 우리가 이제 구리 대사가 되지 않아서 간에 구리가 침착되면서 간이 굳어가고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윌슨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군면제로 인정을 받게 되고, 길버트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간에 특별한 이상까지는 아닌데 그 빌리루빈을 담당하는 효소의 약간 이상으로 인해서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굶거나 이런 경우에 항달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길버트 증후군은 그냥 현역 입대. 이건 이제 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간 체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터나 두빈 존슨 증후군이라고 이것도 선천적으로 황달을 일으키는 병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병의 경우에도 현역 입대입니다. 네, 그리고 원인이 뚜렷하지가 않은데
6개월 이상 복수가 이제 계속되는 경우도 군입 그 면제로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복수가 차는 원인의 7, 80%가 강경하거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종양이고 이제 이런 경우라서 결국 이제 복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저의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판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분들이 이제 그런 군입대를 앞두고 저한테 진료를 많이 오게 되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게 일관돼요. 그러니까 간이 굳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4급이나 5급을 주게 되는 것 같고, 강경화할 경우에는 군면제. 그래서 제가 이 19세, 20세 이 환자분들이 오시면 간 조직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간의 굳은 정도를 조직 검사만 지금 인정이 되고, 다른 뭐 파이브로 스캔이나 아니면 횡파탄성 초음파 이런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나는 간 수치가 그냥 높은데 이 의사가 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지? 라고 혹시 의문점이 든다면 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그냥 주변에서 들은 지식 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 혹시 제 영상 보시다가 조금 틀린 점 있으면 꼭 좀 답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뭐 수정 영상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